이런 거 많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허리 비트는 거. 이렇게 하는 이거 거 절대 있잖아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삼박자가 맞았을 때 저는 완치가 가능하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 부분에 있어서는 양박 쪽보다는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회복되는 데 있어서는 한의학 치료가 정말 큰 강점이 있다라고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특한 한의원 유튜브 진행을 맡은 선아실입니다. 오늘은 임기범 원장님과 함께 허리 디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원장님, 제가 20대쯤에 허리를 한번 크게 다쳐서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고 시술 후에 완쾌 판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오는 허리 통증이 뭔가 허리 디스크가 재발된 것 같아서 조금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이 허리 디스크 정확히 어떤 증상을 말하는 건가요? 네, 허리 디스크를 말씀을 드리려면 일단 척추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척추뼈가 있는데요. 척추뼈와 뼈 사이에 우리 완충작용을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허리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환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허리 디스크 탈출증을 보통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 디스크가 본래의 위치를 벗어나서 통증을 유발하는 상태를 우리가 보통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나 허리 디스크는 왜 발생되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우리의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외부 충격과 같은 외상, 그리고 슬프지만 우리의 나이 듦과 같은 퇴행성 변화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퇴행성 변화, 이것들이 원인이 돼서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 예전에는 약 한 40대 이상의 환자분들께서 보통 주로 호소하시는 증상이었다면 최근에는 PC 사용의 보급화와 특히 스마트폰 사용의 아주 보급화로 인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돼버렸고요.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핸드폰을 편하게 사용하는 자세나 아니면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자세, 이러한 일상적인 자세 때문에 쉽게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허리 디스크랑 단순한 허리 통증이 또 유발될 수가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허리를 일반적으로 삐끗했다, 아니면 허리 근육통이 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있을 때는요,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눌러보면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눌러봤을 때 평소에 아팠던 통증이 재현이 된다거나 그런 식일 때는 단순한 허리의 근육통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치료가 빠르고요, 그렇게 심각한 질환은 아닐 수가 있는데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신경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 어딘지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가 아프긴 아픈데 여긴 것 같기도 하고, 뭉뚱그려서 표현하시기도 하고, 통증처가 옮겨 다닌다 라고 표현도 하시거든요.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허리 디스크가 생겼을 때 허리 말고 엉덩이, 허벅지 막 이렇게까지 다 아프더라고요. 허리 디스크가 생기면 주로 어디가 좀 많이 통증이 느껴지게 되나요? 허리 디스크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허리 부분의 통증이 기본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허리뿐만이 아니라 엉덩이, 고관절, 허벅지, 무릎, 발목, 발가락, 발바닥까지 허리 이하에 있는 모든 부위에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의학에서 허리 디스크를 어떻게 판단하고 진단하나요? 허리 디스크는 허리 통증이 있어서 요통, 그리고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있어서 요각통, 그리고 다리의 저림이나 다리의 마비 증상 때문에 비증, 이렇게 분류를 하는 전통적인 한의학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한의학은 현대의학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양방의학과 똑같이 허리 디스크 자체로 진단하기도 합니다. 진단은 기본적으로는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증상을 청취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가지고 오시는 영상의학적 검사를 토대로 또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들 겪고 있는 허리 디스크나 허리 통증은 수술이 아닌 뭔가 침 치료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의사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잘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떤 원리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고 또 그 통증이 감소가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께는 침치료, 추나치료, 그리고 한약치료, 이렇게 저희가 권해드리게 되는데요. 침치료의 기전은 완전하게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나 가장 유력한 이론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침치료를 했을 때
우리 중추신경계의 통증 조절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어서 진통 효과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국소부의 염증을 줄여주고 조직 재생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추나 치료는 틀어진 뼈나 제 위치를 벗어난 조직들을 제 위치에 둠으로써 조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침 치료나 추나 치료를 할 때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이것도 물론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 급성적으로 나타난 그런 허리 디스크나 통증 같은 경우는 빠르면 거의 2주 이내에도 굉장히 빠른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일상생활이 많이 힘드신 분들도 2달이나 3달 이내에는 굉장히 많이 호전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언가 허리가 아플 때에는 양방 치료랑 한방 치료를 병행하는 게 더 좋은가요? 아니면 하나의 방법으로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양방 치료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빠른 진통 효과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너무 극단적인 통증을 호소하시거나 어떤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양방 치료를 병행하라고 저희는 권해드리고요. 그런데 어떤 화학적인 제품을 사용하시지 않아야 할 임산부라든지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화학적 치료를 제한하셔야 하시는 분들은 한의학 치료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허리 통증으로 이제 병원을 갔을 때 그때는 저한테 이렇게 주사를 좀 허리에 놔주겠다 해가지고 시술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약간 통증이 더 심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사로 하는 시술이랑 허리에 침을 놓는 시술이랑 어떻게 조금 다른지, 똑같은 바늘로 찌르는 거다 보니까 좀 궁금한데요. 양방 쪽에서의 주사 치료는요, 진통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대부분 어떤 진통제를 섞거나 아주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진통의 주 목적을 뒀다면 한의학 치료는 진통의 효과도 물론 있지만 조직 재생의 효과를 주로 생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통 부분에 있어서는 양방 쪽보다는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회복되는 데 있어서는 한의학 치료가 정말 큰 강점이 있다라고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PT를 받으러 가니까 이제 허리 디스크 완치세요 라고 PT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무언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할 때 허리 쪽이 가장 먼저 통증이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허리 디스크가 정말 완쾌가 가능한 병인지도 궁금합니다. 요거는 예전에 우리 거북목 편에 대해서 말씀 나눴을 때 그때랑 똑같은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의 생활습관 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습관 병을 치료하려면은 3가지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 좋은 치료자를 만나서 좋은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두 번째, 운동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우리 허리 쪽에 있는 척추 기립근이라든지 이런 자세 유지근을 단련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3번째,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삼박자가 맞아서 저는 완치가 가능하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북목 편이 생각이 나면서 그때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다양한 스트레칭 알려주셨는데, 그럼 이번에는 허리 디스크 환자를 위한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법 같은 거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스트레칭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허리는요, 허리가 굴곡이 된 상태, 허리가 굽어진 상태에서 회전이 들어가면 최악의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허리 굴곡이라고 한다면 상체가 가만히 있고 다리가 올라와도 굽어진 거거든요. 즉 다시 얘기해서 이런 거 많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허리 비트는 거.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허리를 굴곡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다리가 굽어져 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허리를 비틀게 되면 허리가 갈린다고 보시면 돼요. 스트레칭을 하실 때는 반드시 허리가 펴진 상태, 그러니까 서 있거나 누워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실 것을 꼭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는 대부분 허리가 굽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대로 허리를 뒤로 젖히는 신전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인 것은 맥켄지 신전 운동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바닥에 엎드려서 천천히 상체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 아니면 서서 허리를 뒤로 제치는 동작, 이러한 신전 동작을 짧게 자주 해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허리 디스크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예방할 수 있는 뭐 생활 습관이나 운동 같은 거 있을까요? 허리 디스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부정한 생활 습관들, 핸드폰을 보는 습관, 컴퓨터를 하는 습관들, 이렇게 뭔가 구부정한 생활 습관을 할 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은 바로 허리를 펴는 생활 습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펴야 하느냐? 허리를 쭉 펴보시고요. 네. 우리 여기 명치가 있을 거예요. 이 명치 앞부분을 앞쪽으로 살짝 이렇게 내밀어 보실게요. 이게 바로 제대로 된 허리 펴기 습관입니다. 근데 등에 담을 것 같은데요. 그럼 너무 세게 하신 거고요. 네, 이렇게 오늘 허리 디스크 치료에 자신감이 넘치는 임기범 원장님과 허리 디스크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임기범 원장님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다음 콘텐츠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